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걸 합니다. 아직 중요성을 잘 모를 거야. 아직 중요성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길게 좀 하려고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공식 외우고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설명하고 이해 좀 시키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근의 판별, 딱 이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판별한다는 뭐 판단한다 할 때 판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를 정한다는 얘기야. 정한다. 어떤 거를 두고 정한다. 근데 어떤 걸 정해? 근을 정하는데 여기에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근데 그냥 근의 판별이라고 짧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략돼 있냐면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줄여서 근의 판별 이렇게 불러. 그래서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에서 x값을 말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그 x값의 개수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빵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판단해 주는 거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계속 흘러가잖아. 그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근의 판별이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근 가지고 하는 게 총 3가지 있습니다. 1학년 때 근의 판별 일단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근의 부호라는 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는 게 있어. 지금 예비고1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예비고1 학생들도 이거를 지금 배웠거든. 부호랑 분리,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근의 자는 똑같아, 앞에 자가. 그러니까 근 가지고 하는 게 총 3개인데 근의 판별은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기 지금 배우는 거고,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는 같이 배우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야 돼. 그래프 가지고 이해하는 거거든. 함수, 2차 함수 뒤에 나오지. 그 2차 함수가 연관이 되어 있어. 엮여져 있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래서 3학년 때 그래도 근의 판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중요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제곱근 했었지? 루트? 여기서 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별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지. 또는 뭐야? 0일 수도 있지. 그치?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건 다 아는다고 가정하고 가르치자면, 자, 루트 안에 무조건 양수 아니면 0밖에 못 들어가. 그치? 누구는 들어갈 수 없어, 반대로. 음수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숫자는 애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겠지. 일단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걸 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숫자도 배워. 고등학교 바로 2차 반드시 바로 직전에 배웁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일이 나중에는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밖에 안 배웠어?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밖에 안 배웠지? 그냥 리얼 넘버. 그냥 영어 자체가 이거야.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냥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0이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실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 허상의 숫자라고 해서 허수를 배우는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나중에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넣고 뭔가 약속을 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뭐 상상의 동물, 동물이긴 동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수긴 수야. 있지는 않지만 상상의 동물 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고요. 내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설명할 근의 판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자, 우리 근의 공식을 저번 시간에 딱 배웠었지, 선생님한테. 근의 공식을 한번 적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지. 일단 루트가, 이 루트가 중요한 거야. 루트 안에 누가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결과 만약에 얘가 플러스 양수야,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야. 만약에 얘가 루트 5야. 루트 5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지. 실수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여기 들어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2개가 존재하는 거지. x값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부름으로써, 내가 이렇게 부름으로써 2개가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만으로 뭐가 판단이 가능하다? 근의 개수를 판단이 가능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 하나만으로 얘가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기 때문에 몇 개가 존재한다? 얘가 양수면 2개의 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안에 지금 루트 안에 0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0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이번엔 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냥 없는 존재나 다름없지? 그냥 없는 거잖아. 0이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도 지워. 그럼 뭐야? 2a분의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b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누가? x값이. 그러면 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니? 이거 한 개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이 한 개를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지. 되겠니? 이 한 개를 중근이라고 부르고, 중근을 가질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왜 중근을 가졌어? 얘가 없어졌기 때문이잖아. 루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기 들어오는데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없어졌지. 그치? 자, 따라서 얘가 0이면 정확하게 얘가 사라져서 누구만 남는다? 한 개만 남는다. 중근만 남는다. 따라서 한 개의 근이 나올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정확하게 0일 때는 한 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남았어? 다시 적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적어볼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누구일 때? 마지막 음수일 때 나왔지. 근데 음수일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음수일 수 없다고 그랬어. 루트 안에 적히는 거잖아. 루트 안에 적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감히 음수일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알겠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전에 허수라고 그랬지. 허근이라고 불러.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일단 근이 없다. 여러분은 실수밖에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마이너스 5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근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지? 자, 따라서 얘가 음수가 되면 근이 몇 개 존재한다? 얘가 음수가 되면 근이 딱 개 없다. 그렇게 말해주면 돼. 알겠지? 근이 없다. 이런 숫자는 음수가 돼버리면 그런 숫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x값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뭘 배운 거라고 지금? 근의 판별을 배운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 하나로 뭐를 판단할 수 있다?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양수면 2개, 근이 2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개.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정확하게 0이면 얘가 사라져버려서 중근만 남고, 알겠지? 한 개만 남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그런 숫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지? 이게 바로 근의 판별이야. 끝이야. 나 별거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결과만 외워버리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근해 보고 근해 분리할 때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애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 예비고 1 학생들 다 그래. 처음 할 때 다 이해 못해. 왜냐면 그래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도 생겼지? 직선은 이렇게 생겼지? 이런 거를 계속 그려보면서 나중에 이거랑 지금 이 근해 판별이랑 같이 짬뽕해가지고 배우는 거거든.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기초 배울 때 먼저 잘 하시면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거를 결과를 처음부터 외워서 쓰지 말고 문제 푸는데 사용하지 말고. 알겠지? 처음에는 한번 고생을 해봐. 근해 공식을 한번 적어보고 여기 안에 들어온 숫자가 만약에 0이 됐어. 그럼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근 가지는 거를 확인해 눈으로.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야.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모르고 쓰기만 하면 어려워집니다. 어렵고 복잡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들어. 이제 이거를 나중에는 디터미넌스의 약자를 D를 따가지고 쓰진 않을게. 알파벳을 몰라서는 아니고 D를 따서 D라고 적어.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선 D라는 말을 쓰진 않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이 식을 진짜 몇만 번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별씩만 계속 계산할 거기 때문에 지금 D라고 쓰세요. 알겠죠? 한 별씩 D라고 부를게요. 한 별씩 D. 이렇게 부를게. 그래서 D라고 하면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좀 더 짧아졌잖아. 좋잖아. 그치? 그래서 D라고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요거 하얀색이 갑자기 검은색이 됐지. 색깔 반전시켰거든. 요게 더 좋지? 자, 보이기만 하면 되면 돼. 보이지? 안 보이면 말해. 다시 켜줄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 눈부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을.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자,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 한번 써봐. 일단 처음엔 좀 고생해보라 그랬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곱하기 5 하면 얼마? 20. 자, 여기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누구 나왔어? 음수 나왔지?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돼.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니까 음수잖아. 그런 숫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데리고 있는 이 x값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근이 없다라는 판단을 누구 때문에 했어? 이 루트 안에 있는 존재 때문에 했지? 얘가 바로 누구라고? 판별식이라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고. 이걸 계산한 거야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9 마이너스 20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고. 따라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뭐다? 근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근의 판별이야.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찾으래?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모르면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건 어쨌든 두 근이니까 뭐야? 두 개지. 두 개. 알겠지? 자, 근데 한 개면 뭐라고 말한다? 중근.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빵 개면은 근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중에서 근 두 개 갖는 걸 찾으라 그랬는데, 자, 봐봐 얘. 얘 가지고 판별식을 적어보면은 판별식 D는 자 6의 제곱 하는 거지. B의 제곱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9 마이너스 36. 얼마 나와? 0이 나오네. 확인됐어? 자,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갖니? 중근을 갖는 거지. 중근을 가지니까 근의 개수 몇 개? 한 개라고 말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한 개인데 애초에 판별식을 적지 않았어도 알 수 있어. 알아챈 얘들 있지.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얘 완전 제곱식이지. x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먼저 보이는 판별식을 적을 필요가 없어. 알겠니? 어차피 중근 가진다는 거 아니까. 완전 제곱식. 우변이 0이고 완전 제곱식 좌변이면 무조건 중근 가진다. 알지? 자, 이런 식으로 폭이 넓어지는 거야. 사고력이 넓어지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해보자. 디귿도 있는 거 아는데 리을이 먼저 보이니까. 자, 얘 가지고 판별식을 적어봐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근의 공식도 원래는 써야 되는데 판별식을 적어서 판별을 해보자. 그게 제일 쉽네. 자, 그러면 b의 제곱하면 25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2 곱하기 마이너스 2 먼저 하면 마이너스 4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6. 자, 더해주면 얼마다? 양수다.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아. 지금 근의 개수만 판별하고 싶잖아. 그치? 어차피 양수라는 거 알잖아요. 자, 따라서 얘가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녀석이다. 근 두 개. 자,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오늘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근을 구하고 싶은 건 저번 시간까지였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 자, 완전 제곱식부터 전개를 해줘야겠지.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4x 플러스 9. 됐죠? 자, 그 다음에 4x 플러스 9를 넘기면 9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4x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얘 굳이 판별식 적어봐야 될까? 아닐걸? 얘 뭐 돼? 인수분해 되지? x를 묶어주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는 0 되잖아. 어차피 몇 개 가져? 두 개 가지는 거죠.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없네. 얘도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진다.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식만 외워서 풀면 재미도 없고 오히려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넘겨보자. 뭐니? 나도 몰라. 여기 있는 거 다 오늘 선생님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고 바로 문제 푸는 거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자. 자, 디귿은 뭐야? 디귿은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판별식 써봐. 뭐야? 49 마이너스 4에다가 헷갈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 49 플러스 24 뭐 플러스 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얘는 양수라는 사실을. 그치? 따라서 얘 뭐야? 이것은 맞고. 자, 그럼 여기서 요것도 가르쳐 줄까? 요거는 좀 그래. 요거는 내가 욕심이 할 것 같아. 그냥 흘려들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대부분 양수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라는 가정하에 상수항이 음수지.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누군가죠? 무조건 서로 다른 누군가죠? 좀만 생각해봐. 왜 그럴까? 우리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여기서 b가 마이너스 7이잖아. 실수잖아. 그냥 실수. 그냥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차피 판별식을 계산할 때는 뭐 돼? 제곱되지. 그럼 무조건 뭐 돼? 양수되지.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b제곱은 무조건 양수거든. 그치? 0 아니면 양수. 근데 이 뒤에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 4이시잖아. 얘네 둘이 곱하면 음수되지 지금. 둘이 곱해서 음수된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붙이는 순간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양수에다가 양수 더하면 무조건 뭐야? 양수지. 따라서 C만 음수면 무조건 얘는 양수가 돼.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지금 개념 배우는 단계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행이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이거 사용해서 풀면은 응용 문제가 풀려. 알겠지? 이게 뭐 어려운 문제만 나옵니다. 이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한번 쓰셔서 보시고 여기에서는 거의 시험에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수항이 음수면 그러니까 양수 음수 이원 무조건 얘가 음수가 아니라 보통 우리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를 쓰기 때문에 양수 음수 이렇게 돼서 둘이 곱하면 음수가 나왔을 때만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 무조건 가져.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레벨 테스트에서 한 50번 정도 마지막 문제 정도 그때 나옵니다. 자 해서 비읍을 보시면 양변에 몇 곱해야 돼? 12 곱해야 되지. 자 12 곱하면 4x제곱 시작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계산해봐야겠죠. 자 계산을 해보는데 선생님은 보이긴 하지만 자 판별식 한번 적어보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만 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6. 자 당연히 뭐 된다? 음수된다. 자 그럼 얘는 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따라서 비읍은 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고 했죠. 자 그다음에 필수 문제 2번. 난 제발 소중하게 이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진짜 그냥 흘러가는 뭔가 흘러가는 어떤 공식이겠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라고 하고 생각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다른 두근 가지고 중근 가지고 서로 근이 없는 경우를 찾아라. 그럴 때의 K 값을 찾아라. 미지수 값을 반대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일단 1번만 봐. 1번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이렇게 표현하려고 판별식 D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계속 쓰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손이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근 가지면 뭐야? 판별식은 0이다를 쓰면 되고 3번에 근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근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뭐 쓰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자. 근데 왜 쓰자? 요게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얘가 양수면 두근,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없어져 버려서 마이너스 2a분의 b 중근, 그 다음에 근이 없다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근이 없다라고 표현해준다고. 알겠지? 요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제발.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얼마?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k만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기. 자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 9-8k 나오지. 자 9-8k가 근데 뭐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됐지?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1차 부등식이죠? 풀어봅시다. 자 8k를 넘기면 8k는 9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고 8로 양변 나눠서 k를 왼쪽에다 써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니? 실수한 거 없지?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자 k는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뭘 계산해야 돼? 판별식은 0이다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하지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발 이걸 외우지 말고 느껴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판별식을 적으면 뭐야? 9-8k가 또 나올 거 아니야. 왜? 같은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계산했으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는 0인 거잖아. 이게 0인 거잖아. 자 그럼 뭐 나오겠어? K는 딱 한 번만 해봐. 8분의 9 나오지. 뭐야? 얘에서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게 되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다음부터는. 알겠지? 어차피 판별식은 0. 어차피 등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거죠. 경계값은 바뀌지 않는다. 야. 8분의 9라는 경계값은 바뀌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근이 없다.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지금 부등호 방향이 처음 거랑 어떻게 됐어? 반대가 됐죠. 그럼 당연히 결과도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이 막 바뀌진 않으니까 9-8k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 8k를 넘겨서 8k가 딱 한 번만 해보자. 9보다 크다가 되고 8로 나눠준 다음에 왼쪽에 쓰면
8분의 9보다 크다가 되겠죠. 딱 한 번만. 그치? 자, 그래서 맨 처음 거랑 뭐만 반대야? 부등호 방향만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됐지?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막 외우지 말라고. 당연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구하기.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거.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제 2차 방정식 구하기 또는 만들기 또는 제작하기 또는 식 세우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 자, 그래서 두 근을 주는 상태에서 두 근을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준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근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뭐를 만들자? 2차 방정식을 세우자는 얘기야. 지금 하자는 게. 아시겠죠? 두 근을 알려줘. 문제에서 두 근을 알려줘. 만약에 1, 3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자, 2차 방정식 선생님이 지금 즉석으로 만든 거고요. 자, 얘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게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되지. 얼마로 돼?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되지. 자, 풀어봐.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무나 잘 풀리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는 하지.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항상 뭘 좋아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 반대로 하는 거. 항상 그래. 뭐 하나를 배우면 반대로 해보세요. 항상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반대로 해보자는 얘기야. 두 근을 x는 1과 3이라고 준 상태라고 치자. 그 상태에서 지금 식을 몰라. 여기를 가려놨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씩 떼면서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요거를 떼면 뭐 나와? 이것과 이거를 집어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두 개가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1을 넘기기만 해도 x-1 나오고 3을 넘기기만 해도 x 빼기 3이 나오잖아. 걔네들이 바로 뭐다? 내가 만들고 싶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의 상대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인수분해했을 때 상태. 얘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론상. 알겠지? x가 1이고 x는 3이야. 그럼 바로 그냥 x-1, x-3은 0이다. 이렇게 바로 만들면 돼. 그리고 얘를 뭐하면? 전개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 이게 다야.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이라면 누구야? 2차항이지, 2차항.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문자 앞에 적히는 숫자죠? 문자 앞에 적히는 숫자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당황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난 흥분하고 있지만 여기다가 괄호를 치고, 아니 괄호도 칠 필요 없고요. 그냥 양변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x제곱의 개수가 2가 되잖아. 그치? 다만 형태는 바뀌면 안 되잖아. 어떤 형태? 근이 1과 3이 나오는 형태는 바뀌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만 2를 붙인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양변 전체에다가 2를 곱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론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렇게 나온다 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다 쓰고, 자, 얘를 다시 풀면 어떻게 되겠어? 2로 묶겠지, 또는 2로 나누겠지, 양변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다시 나오고, 얘를 또다시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오고, 또다시 근을 구하면 얘가 나오잖아. 됐지?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반대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번 반대로 해봐.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반대로 해봐. 반드시 그게 나오기 때문이야. 알겠지? 뭘 배운다 생각하더라도 항상 그걸 반대로 적용하면 항상 나옵니다. 수학에서. 그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이런 식이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로 발전하냐면, 다시 중요 수업을 설명을 안 했네. 지금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2차 방정식 구하기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3, 4차 방정식도 배워야 돼. 그래서 3, 4차 방정식 세우기도 나옵니다. 근을 3개를 알려주고 3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해. 근을 4개를 다 알려주고 4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거랑 원리는 비슷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2차 방정식 세우기를 못하면 고등학교 때 더 간단하고 빠르게 2차 방정식 세우는 방법을 이해를 못해.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이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오늘 압축해서 이렇게 다 배우는 거니까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만 아시면 돼. 이 중요성을 제발 알아주길 바래. 알겠지? 자, 그럼 해보자. 마이너스 1과 5가 두근이래. 그럼 뭐야? x 플러스 1과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갖는 2차 방정식일 것이다. 바로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맨 앞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2를 곱하자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죠? 2를 곱해봤자? 자, 그냥 해. 자, x제곱 얼마?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곱을 구하면 얼마?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되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마이너스 3하고 4야. 마이너스 4야. 자, 그러면 반드시 이 2차 방정식은 내가 만들고 싶은 2차 방정식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정해진 운명이야. 알겠지? 이렇게 써야만 x는 마이너스 3하고 x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최고차항계수를 슬쩍 한번 봐주는 거지. 얼마? 2야. 따라서 요 앞에다가 2를 적으면 끝. 이게 양변에 곱한 거 아니니? 어차피 0에다가 2 곱해봤자 0이잖아. 맞지? 이렇게 적으면 돼. 해서 정리를 하면 정리하셔야죠. 귀찮아도. 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자, 이렇게 쓰고 앞에다가 2 곱해놓으면 0 되는. 자,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 내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 답을 쓰는데 얘를 다시 2로 나눠서 썼더라고. 뭐 하는 짓일까? 그럴 거면 2를 왜 곱했을까? 그지?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풀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잖아, 문제에서. 그지? 그럼 그걸 세워줘야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다시 이걸 2를 곱한 다음에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다시 2로 나누고 있어. 와. 거기서 약간 좀 현타를 느꼈어. 내가 지금 뭘 가르친 거지? 하면서. 자, 어쨌든. 자, 중근이 3이다. 이번엔 이걸 도전해볼까? 자, 중근이 여러분 3이란 얘기는 진짜로 내가 이거를 지금 중학교 때 가르치기엔 좀 섣불리 가르치는 거긴 한데 중근이라는 건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근을 한 개 갖는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같은 두근을 가진다는 거야. 서로 같은 두근. 두근이긴 한데 그 두 개가 서로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으면 x는 뭐야? 3 또는 3이야. 근데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효율적이니까 뭐라고 적는다? 3이라고 하고 얘를 중근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야. 중복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개야.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개. 근데 앞에서 근의 판별에서도 나왔듯이 한 개라고 적어놨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다 두 개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중3학년 때만 여러분 안 헷갈리게 그냥 근의 판별 가르칠 때만 한 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두 개 맞습니다. 서로 같을 뿐. 됐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짜래. 어떻게 만들어? 이번에도 3, 3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준 거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잘 안 되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늦방 하면 일단 기본형 완성.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자. 마이너스 3 주면 되겠지? 끝! 이렇게 해서 정계. 근데 얘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자, 따라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바로 중근을 완전 제곱식 안에 넣으면 된다. 됐지? x-3의 제곱.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x-3, x-3 하시면 된다고. 원리만 아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걸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서 꺼냈을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x 빼기 3의 제곱부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지 지금. 그치? 이런 형태. 자, 그럼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건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는 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끝. 그치? 여기다가 제발 또 마이너스 곱하지 말고 문제에서 뭐가 해라?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끝인가? 넘겨서. 좋아요. 이건 다음에 하죠. 그 활용은 다음에 하고 시간 많으니까. 거기 118쪽에 5번 지금 한번 풀어보죠. 푸세요. 한번 풀어보고 시간 1분 정도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18쪽에
5번. 이것도 문제가 이게 나왔네. 이것도 할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알려줄게. 봐봐. 정말 고민이 되는데, 자, 알파 지금 배운 게 일단 정리부터 할게.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짜라. 어떻게 짠다? 알파 베타가 두근이니까 그 녀석들을 넣으면 0이 되도록 하는 1차식 두 개를 인수로 만든다. 그지? 지금 이걸 배운 거야. 그지? 자, 그럼 얘 한번 전개해봐. 이 상태에서 전개해봐. 그러면 합곱 공식이지. 합곱 공식. 그지? 상수끼리 더해서 x의 개수로 써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c 오브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다음에 x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상수끼리의 곱을 뒤에다가 상수항으로 적으면 맞지. 여기까지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냥 참고해서 봐. 참고해서 여러분 그냥 도움되라고. 그리고 나 재밌으라고. 자, 두근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뭐야? 역수지. 역수근이라고 불러. 역수근. 나중에 역수근. 역수인근을 역수근이라고 해. 그래서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한번 짜볼까 우리 지금? 똑같은 원리지. x 마이너스 이번에 얘니까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는 빵 이렇게 짜면 되지. 자, 잘 들어. 요거 다시 전개해보자. 아니 전개하기 전에 여기서 분모부터 죽이고 가자. 양변에다가 몇 곱하면 죽어? 알파도 곱하고 베타도 곱해야겠지. 한 번씩 알파도 곱하고 여기다가는 베타도 곱해야겠지. 그치? 그럼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도 알파 베타 곱해야 되지. 근데 어차피 0이지. 맞지? 그러면 는 0이라고 일단 적고 나서 여기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x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x 마이너스 1 되지. 맞지? 그 다음에 한번 전개해볼래? 이거? 뭐 나와? 알파 베타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베타 x 나오지. 묶어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여기까지 어때? 이거 똑같지? 그리고 알파 베타 어디로 갔어? 처음에 여기 있었지. 그 다음에 뒤에 쪽은 얼마야? 1 여기 1x 제곱이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그대로잖아 지금. 근이 역수가 됐을 때 중간은 안 바뀌고 어디가 자리가 바뀐다? 처음과 끝 A와 C 자리가 바뀌어. 알겠지? 근이 역수로 바뀌면 바로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의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보여줬잖아.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얘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 있어?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여기에서 상수항하고 맨 앞에 있는 1의 자리를 바꾼 거지.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의 자리를 바꾼 거지. 이거 그냥 안 구해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또는 3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역수. 이걸 말하고 싶었어. 네. 역수근 방정식 짜기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데 내가 그냥 알려줘. 빨리 풀라고. 그냥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뭐 외우라는 뜻 아닙니다. 그냥 이런 흥미로운 게 있다. 난 항상 그런 위주로 가르치는 거거든. 진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건 그걸 말해줘. 필수로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여기 나오지 않았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거 방금 전에 세웠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이제 마이너스 9를 반대로 해주는 거를 반수라고 불러. 반수. 돌이킬 반자를 써서 반수. 알겠지? 그래서 반수근의 방정식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얘를 짜면 그냥 고용만 줄게. x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빵. 이렇게 돼. 왜?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0이 되도록 하는 1차식 두 개를 짜서 곱했으니까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x 플러스 베타는 0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합곡 공식 쓰면은 플러스로 바뀌지 얘가. 됐어? 여기는 마이너스였는데 뭐만 바뀌었니 지금? 양쪽 비교해. x의 개수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2차항의 개수도 1이고 상수항도 알파 베타 똑같지.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붙어서 반수가 되면 x의 개수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이런 것도 확인하고 갈 수 있어. 정신이 없을 거야. 지금 뭐 이거 그냥 재미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신기하잖아, 그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기하잖아. 이런 거 학교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반수근의 방정식 이거 부르는 것도 사실 내가 이 네이밍을 지은 거지. 내가 고1 때 가르치려고 네이밍 지은 거지. 역수근의 방정식도 이것도 다 네이밍 붙인 거야 내가. 알겠지? 어쨌든 이런 게 존재한다. x의 개수만 반대로 바뀌고 반수근은 역수근은 상수항과 이차항의 개수가 반대로 바뀐다.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쓴 거야.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알려줬는데 걔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에서 지금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을 반대로 바꿔버린 형태에 대한 회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근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그 두 근은 반대로 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수학은. 두 근을 역수시킨 거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적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당연히 뭐 해야 돼? 짜봐야지. 당연히 식을 짜봐야죠. 지금 당연히 식을 짜봐야지. 어딜 건방지게 이런 공식을 쓰나? 자, 해서 마이너스 2와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어떻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확인해주면은 1이야. 그냥 앞에다가 1 곱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지. 그치? 자, 그래서 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6. 구했지? 구했으면 집어넣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자, 얘가 지금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지. 알겠니? 요렇게 풀자는 거지 원래 요렇게 풀자는 거지. 자,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부터 곱해서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모델이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 되지. 안 되나? 3x 2x 이쪽은 플러스 1, 이쪽은 마이너스 1 되지? 자,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3x 마이너스 1 실제로 어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 나옵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재밌기도 하지만 폭이 넓다고요 진짜. 이 2차 방정식 하나만 두고 따져도 정말 할 게 많고 이게 그냥 지금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3학년 1학기 때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런 통계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 통계는 진짜 한순간 흐르는 게 맞긴 하거든. 나중에 진짜 거의 안 나오거든. 특히나 뭐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기억나지? 그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얘는 진짜 그냥 못하면 고등학교 수학이 전체가 안 돼. 2차 방정식부터 막혀서 그 뒤에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2차 부등식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알겠지? 연립 2차 방정식도 막히고 연립 1차 부등식도 막히고 연립 2차 부등식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 어차피. 그럴 거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딱 기초만. 알겠지? 이거는 내가 막 역수근 방정식, 반수근 방정식 알려주는 건 정말 그냥 나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그냥 재밌으니까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도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눈을 빛내고 있으니까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뭐 6번 또 한번 풀면서 연습해 보려면 하시고요. 6번은 뭐야? 얘는 뭐 특징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 2차 방정식이 정말 이 뒤에 나오는 2차 함수도
연관이 있습니다. 얘는 별 형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